얘기를 하다 말았죠. 그래서 J's mother가 아니라 Jay and Michael's mother라고 하는 게 맞죠. 또는 Mrs. Greenberg라고 하든가요. 그린버그 여사라고 하는 게 낫겠죠. 아니면 실제로 뭐 그 여자의 실제 이름을 본인 이름 얘기해 주는 게 제일 낫죠. 제이 엄마라는 게 아니라 그 제이 엄마가 이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제이 엄마가 이름이 뭐 앤이었다. 그러면 앤 그린버그가 되겠죠. 그러면 앤 그린버그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람이 I think Jay was born with his talent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인터뷰의 작업이 되죠. 이해돼요? 옥수수 수염차를 마셨습니다. V라는 위해서 마시는 건 아니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보리차 아니면 뭐 옥수수차 같은 게 먹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원재료명 및 함량을 보는데 볶은 옥수수 이거 장난 아닌데요? 볶은 옥수수 추출액이 중국산 80%, 국내산 20%. 추출액이 몇 프로가 들어가 있다는 게 0.42%네요. 0.42%예요. 그러니까 42%가 아니라 0.42.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가 있다는 거죠? 100분의 1이니까 0.0042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1.5리터인데 총 칼로리가 20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대단하구나. 물은 칼로리가 있나요? 물은 칼로리가 없지요. 그래서 옥수수 농축액이 0.0042%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 100% 가운데서. 이거를 옥수수 차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현미 농축액 국산, 옥수수 수염 농축액 중국산, 비타민C, 효소 처리 스테비아가 이제 달콤한 맛을 만들어내죠. 탄산수소 나트륨, 글리신 합성 향료. 내가 생각하는 옥수수 수염차가 아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까지 왔지? 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인터뷰 방법에서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가끔 당황한다? 바쁘니까 서두르느라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죠. 마음이 급하면 상대방에게서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인터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저는 인터뷰할 일도 없고 저는 아나운서 할 것도 아니고 뭐 토크쇼 나갈 것도 아닌데요 하는데 인터뷰라는 과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잘 아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좋은 대화법을 하기에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데 필요하죠. 기본으로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서로에 대한 예의죠. 기본적으로 예의라는 게 매너가 되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상대방을 인지하는 거죠. 어떻게 인지하죠? 상대방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처음에 내가 누가 대화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부터 정리를 해야 되죠. 처음부터. 그죠? 그리고 본인이 누군가를 밝혀야겠죠. 뭐 이렇게 기본적인 걸 뭐 얘기하시지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본인이 지켜야 될 매너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제 지적을 받는다면 지적을 하는 사람도 웬만하면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못 찾겠으니까 이제 지적을 하는 경우고 지적을 당하는 사람도 상당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당연히 지적받아도 되는 얘기라고는 하지만 대화의 주제와는 동떨어질 수 있고 서로 민망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지키고 난 다음에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야겠죠. 뭔가 부탁을 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화가 시작됩니까?
부탁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이게 부탁이라는 걸 확실한 의도를 전해야겠죠. 너 시간 될 때 이것 좀 해줘. 라면 나는 엄청나게 많은 여유를 있다고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시간 되면 이거 해줘. 라고 하면 시간 안 되는데. 그럼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땐 네가 지금 시간이 있어. 왜? 핸드폰 보고 앉아 있거든. 시간 날 때 이거 해줘라는 얘기는 네가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되는 급한 일이 없다면 내가 부탁하는 이 일을 지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시간 나면 이거 해줘는 오히려 딱 사기 좋은 상황들이 되죠. 이해해요? 이건 또 다른 토픽입니다. 나중에 이런 토픽이 또 어디선가 튀어나오게 되면 여기에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 제이비드 쉔크는 지금 어딘가에 클루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가 왜 저렇게 똑똑한지를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그 클루, 증거물들을 찾아내고 있는 중인데, 전제로, 이런 건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거의 소위 말하는 타겟 수사를 하면, 실험을 하는데, 공평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는, 그러니까 정도가 아닌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실험들은 상대방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죠. 우유를 많이 먹으면 칼슘, 골다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뭐 리서치 결과가 나온다든가 커피가 치매 예방에 좋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와인 한 잔, 뭐 술 한 잔이 뭐에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담배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술, 담배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죠. 왜?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확실한 리서치가 없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담배를 끊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 더 많죠? 담배 피는 사람이 많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담배를 피는 게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아는데도. 좋으니까 피는 거죠? 그죠? 왜 좋겠어요? 중독이 돼서 그렇습니다. 하는데, 맞아요. 중독이 되죠. 이제 이게 이제 산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우유가 좋다, 이런 것들은 이런 회사에서 이런 것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제조회사에서 연구를 하라고 그 연구실에 돈을 주고 서포트를 하고 우리의 스폰을 받아라 라고 한 다음에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실험을 진행해 달라 라고 해서 거기서 실험 발표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었죠 옛날에 고기 탄 거 먹으면 안 걸린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탄 고기를 몇 톤을 먹어야 암이 걸리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고기 탄 게 문제가 아니라 고기를 태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마시는 연기 때문에 담배 피는 사람들보다 요리를 하는 사람, 조리하는 일을 하시는 어머님들 식당에서 폐암에 걸릴 확률들이 더 높다라는 거는 잘 알려지지가 않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볼 때, 오픈 마인드를 하고 보세요. 이거 다 속이는 거야! 세상이 다 거짓말쟁이 사기꾼들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사회를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는 본인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슈가 코팅, 말을 달콤하게 감싸서 너에게 상처도 안 주고 우리의 사이가 나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소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생활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악랄하지 않다면 그냥 봐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엄마 방학 때 여러분들 아침 일찍 나올 일이 없으면 뒹굴거리다가 엄마랑 테레비 아침에 보기 시작하면 아침 방송에서 뭐라 그래요? 뭐 강황이 그렇게 건강에 좋다라고 하면 옆 채널에서 홈쇼핑에서 강황 가루 팔고 있죠. 너무 편리하네. 강황이 이렇게 좋은 거면 사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데 너무 편리하게 그렇게 사게 해줘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반대죠. 그런 반대인 경우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이제 알고도 그냥 넘어가 주는 거죠. 이거 강황이 사실 몸에 안 좋은데 저렇게 뭐 납충독이 될 수 있는데 파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제 골려 먹으려고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마침 필요했는데 살 수 있네 라고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이해하십니까? 네. 대신에 우리가 이제 걸려야 되는 것들이 뭐예요? 나는 이런 그런 뭐죠? 뒷광고라고 하죠. 뒷광고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 하는데 이게 뒷광고인지 몰랐다고? 너도 참 애가 참 순진하구나라고 하는 비난은 받고 싶지 않은 거죠. 난 네 말이 진실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네가 뒷광고였어? 영화사에서 이거 영화 프로모션 해달라고 한 거야? 아니면은 출판사에서 이 책 프로모션 해달라고 유명한 유튜버한테 이걸 책을 읽어달라고 한 거야. 재밌는 책이라고 소개해달라고. 그러면 소개받은 거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나? 광고받은 거라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지? 돈 받고 한 거니까 좋은 소리 했겠지라고 오해할까봐 라고 하는데 돈 받고 하니까 좋은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참 미묘해요. 돈은 받긴 했는데 진짜 좋아.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해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뭐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다음 거 봅시다. 크리티컬 띵킹까지 했었어요. 어디 갔니? 네, 체크포인트 한번 볼까요? 이거 내가 여기 보세요. 교수님이랑 같이 봤던 그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나가지 않았어요. 이거는, 시험 보는 파트인데, 이거는 과제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와 수업에 차별을 둔 거죠. 수업은 여러분들 과제를 풀어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과제를 잘 풀 수 있게 도와주는 시간이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제보다 수업을 들을 때 더 많은 것을 가져가야 하고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습을 하든 복습을 하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상호작용이 돼서 도움이 되는 거지. 인터넷에서 문제풀이 해주는 선생님처럼 문제풀이 해주고 여러분들은 답을 보고 이런 수업이 아니에요. 자, 보죠. Listen to the conversation between a school advisor and a parent. Choose the correct answer라고 그랬어요. Mr. Davis and Mrs. Trinidad are discussing. 서로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첫 번째, changes that will have. 교수님 이거 왜 안 들어보고 지금 문제 푸나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2분짜리 오디오죠. 우리가 이 수업이 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죠? 시험의 점수, 여러분들의 점수를 효율적으로 매기기 위해서 이 교재를 선택해서 이 수업을 한다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2분짜리 2분 10초짜리 오디오를 듣는데 2분 10초를 모두 다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상황은 동시통역가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2분짜리 영상을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번역하는 한국말로 머릿속에 저장시켜 놓는 그 상황까지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문제의 목적은, 이 퀘스천들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효율적으로 풀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다 기억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번역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통번역 시험이었겠죠? 그죠? 통역 번역 시험이었어야 해요. 하지만 여기 질문은 뭐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냐?
그러니까 사과랑 귤이랑 배랑 구분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거지 사과를 키우겠니라고 물어보는 그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에요. 사과를 먹어보고 이게 몇 날 며칠 동안 냉장고에 있다가 나온 사과인지 구분이 가능하니 아니면 신선한 사과인지 구분이 가능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심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타겟 리스닝 내가 어떤 정보를 들어야 되는지 미리 미루어 짐작해 놓은 상황에서 2분 10초 동안에 필요한 정보만 쏙쏙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2분 10초를 모두 100%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문을 먼저 항상 봐야 하고 그 다음에 리스닝을 하고 메모를 한 상황에서 본인이 메모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적어놓고 본인이 들리는 정보를 적어놓고 어떤 거에 연관된 지문이겠죠? 맞아요. 지문에 연관된 정보들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2분 10초 동안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내가 2분 10초 동안 얘기할 테니까 거기 안에 있는 정보나 내용들을 파악하고 이해해서 시차별로 구분해서 카테고리별로 나눈 다음에 그걸 영어로 번역해봐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문을 먼저 봅니다. Mr. Davis and Mrs. Trinidad are discussing 첫 번째 changes that will happen at James' current school. Sending James to a new school, the parents' decision to move to a new city, ways to help James improve his grades 라고 했어요. 누군가 지금 스쿨 어드바이저랑 페어런츠랑 대화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학교에 스쿨 어드바이저가 있었나요? 그래요. 두 번째 질문 봅시다. Mr. Davis is worried that James doesn't spend enough time studying. 두 번째, isn't doing well in his other classes, isn't being challenged at his school now. We've been nervous about going to a new school. 자, 미스터 데이비스는 제임스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들어볼까요? 볼륨이 많이 높은가요? Thank you for coming to see me, Mrs. Trinidad. I'd like to talk about James's achievements in math. I wonder whether it would be better for James if you sent him to a special high school. You may have a math genius right before your very eyes. A genius, Mr. Davis? Well, I know James has always been good at math, but I don't know about sending him to a special school. I'm unfamiliar with what kinds of opportunities there would be for him. Well, you know, I was always opposed to the idea of special schools. I used to think it was best for all children to go to the same types of schools, that this was the only way to be fair to everyone. But now I think that's a myth. It can be difficult to be objective when you're talking about your own students, though. If you keep him where he is, James will probably continue to be fascinated by math, but his underlying abilities might not be fully appreciated. That isn't good. I certainly want him to reach his full potential. Exactly. You know what I mean, don't you? Not many children have this amazing trait that he seems to have. He does calculations so quickly, and he's still quite young. I know what you mean, but I have some concerns. For example, do you think James's confidence might be affected if we send him to a new school? No way. On the contrary, I think it would be good for him to interact with children who are good at the things he's good at. Right now, his class spends hours and hours working on things that come naturally to him. It's not a good use of his time, and I think eventually he'll get bored. Yes, you're right. He's very patient, but that might not last forever. Why don't you do some research then? I can help you consider the pros and cons of his current school versus a new school. That sounds great.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Wow. So is my son a genius? Well, it's hard to say. Maybe you can also do some research on your relatives. Perhaps having this amazing math ability runs in the family. 자, 엄마가 하면 좋을 대화이긴 하죠.
하지만 자식이 많은 부모라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궁금한지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할 필요가 없겠군요. 네. 할 필요가 없어요. 괜찮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들이 와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그냥 아무런 따로 엑스트라 돈 들어가는 거 없이 그냥 평범한 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나는 지금 얘 말고 키우는 애가 더 있는데 얘만 특수학교를 보내고 얘만 뭘 특수한 학원에 보내서 고등학교 때부터 특수한 고등학교, 특수한 중학교 이렇게 하는 게 얘를 서포트하기에는 우리가 그냥 살고는 있지만 애 셋을 똑같이 키우지 않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 웬만큼 해줄 수는 있지만 한 명한테 몰아줄 수는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죠. 이해돼요? 네가 집안일을 일으킬 아이다. 네가 우리 집안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 이거는 옛날 얘기고 뭐 그런 집안도 아직 있긴 하겠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최대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아이를 양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많이 안 낳는 거죠. 공정하고 공평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그죠? 자, 미스 데이비스가 얘기합니다. 제임스가 수학을 너무 잘하네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나는 모든 학생들이 다 보통 학교에 다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내 학생이기 때문에 오브젝티브 하기가 힘들다. 무슨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아이를 보기가 힘들다. 왜냐면 내 새끼, 내 제자이니까 힘들어요. 라고 이제, 자기의 애착을 드러내면서, 학생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면서 이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죠. 아이가 너무 똑똑해서, 여기 있기엔 좀 아깝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수학은 잘하긴 하지만 뭐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라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제가 좀 더 알아봐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좀 알아보시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앞으로 겪게 될 일에 관해서 이제 걱정을 하니까 아이의 성적으로 봤을 땐 뭐 자기만큼 잘한다는 아이가 있다고 해서 이제 자신감이 떨어진다거나 그럴 나이는 아니고 차라리 이제 혼자서 너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아이가 지루해질 수 있다.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챌린징, 그러니까 도전적인 그런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상황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이게 수학이라면 어머나 그렇게 할 텐데 모르겠어요. 아직도 한국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체능이라고 하면 시켜주시겠죠? 근데 이제 운동도 그렇고 음악 예체능이라는 게 외국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특수학교를 보내렴 하고 했을 때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한국에서는 특수학교를 보낸다는 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얘기를 하죠. 엄마 아빠의 서포트가. 그래요. 두 번째 질문 볼까요? 1분 20초 남았네요. 자, Mr. Davis is worried that James isn't being challenged at his school now 라고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이해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들을만 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질문에서는 15초밖에 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영상이 1분 남았네요. 1분 남았으니까 질문을 볼까요? 먼저 듣지 말고, 그죠? Mr. Davis repeats the words good several times. He's emphasizing the idea that. 자, Mr. Davis가 good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했대요. 이 사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James is very good at math. He can do percentages, fraction, and calculus. 제임스는 이거 잘해요. 수학 잘하는 종류 얘기한 준 건가요? 아니면 James's current school is not good match for him. The family should consider another school. 그냥 제임스는 너무 잘하는데, 너무 좋은데, 능력이 좋은데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학교가 아이를 지금 그러니까 바칠 수 있는 그런 서포트가 되지 않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학교를 알아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James doesn't have good friends at school. The other students cannot relate to him because he's so smart.
아이가 친구를 못 사귀어요. 혼자만 너무 똑똑해서 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죠. 네 번째, his grades in his other subjects are not good. He only cares about his math grade. 아이가 수학 말고는 딴 공부를 안 해요. 어머님 어떡하지요? 라는 질문도 아니었지요. 자, 요거 들어보고 끝냅시다. I think it would be good for him to interact with children who are good at the things he's good at. Right now, his class spends hours and hours working on things that come naturally to him. It's not a good use of his time, and I think eventually he'll get bored. 자, 그러면 I think it would be good for him to... 정답은 2번이었죠. 자, 레슨 3에서 말합시다.